월가나요로 바뀐 주가나요. 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와인은 한국에서도 요즘 뭐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베르라미 송또방 프리미에 크리 레 후이온 2020 빈티지였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흐비드 방드 프랑스 프랑스 와인계 미슐랭이라고 하는 매거진 거기서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일단 그 책에서 투스타면은 진짜 프랑스에서 유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베르라미가 꼬뜨드본 중에서도 송또방의 그냥 완전 터줏대감, 그러니까 정말 대표적인 도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총 18.5헥타르가 있습니다. 가문 역사가 생각보다 긴데 1640년부터 포도를 재배를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병자호란 막 이럴 때 아닌가? 포도 재배만 해가지고 포도를 팔고 그렇게 살다가 1974년에 이베르라미 이분이 직접 양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8헥타르였어요. 엄청 큰 건 아니죠. 1990년대에 들어서 밭을 자기가 임대를 더 하고 더 구매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때 90년대에 얘네가 좋은 밭을 다 사요. 그 좋은 밭이 어디냐? 필리니 몽라쉐, 샤샤뉴 몽라쉐 이런 데들 막 좋은 거들을 다 사요. 베이스는 송또방이지만 필리니랑 샤샤뉴까지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꼬뜨드본에서 화이트 와인으로 아주 잘 만드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얘네들이 화이트 와인의 진심이어가지고 기존에 피노누아가 심어져 있던 밭들이 있었대요. 뽑고 샤르도네로 바꿨습니다. 이베르라미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유명한 건 아니었거든. 근데 1995년에 이베르라미의 아들 올리비에 라미 이분이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의 명성을 만들었어요. 일단 매혹가미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 세계를 또 돌고 왔어요. 경험을 쌓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포도밭 관리. 90년대면 한창 이제 그런 스타들이 등장할 때거든요. 올리비에 라미 이분도 무조건 포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포도밭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이베르 라미 같은 경우에는 80%를 샤르도네, 20%가 피노누아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송또방을 중심으로 이제 필리니, 샤샤뉴, 그 다음에 썽뜨네 같은 경우 이제 레드죠. 아펠라시옹이 무려 20개, 11만 병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70%를 수출합니다. 양조적인 특징을 보면은 300리터짜리 이제 오크통도 쓰는데 드미미라고 하는 큰 오크통이 있어요. 600리터. 근데 새 오크를 안 써요. 사용했던 거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크 뉘앙스는 최대한 좀 줄이면서 과실을 잘 살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18개월 숙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중에 하나고 이베르라미의 화이트 와인을 마셨을 때 실패를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빵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샤샤뉴 필린이 당연히 좋은데 저는 원래 이 송또방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가격은 더 싸거든요. 좀 가성비로 마실 수 있는 게 바로 송또방이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랑스에서 제가 레스토랑에서 한 100유로대에 먹었습니다. 충분한 가격을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은 네, 샴페인이네요. 박나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방송에 나와서도 몰랐고 한데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샴페인이거든요. 얘도 흐비드 방드 프랑스 매거진에서 투스타입니다. 얘도 생각보다 역사가 또 깊어요. 1889년에 설립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그냥 또 똑같아요. 포도 팔고 지금 현재는 11헥타르고 에페르는 남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요. 2005년부터 얘가 떡상하기 시작하는데 7대손 오헬리영 라에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의 이제 명성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떼땡저에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인에서 까바를 만들었대. 그 다음에 또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딱 한 바퀴 돌고 딱 왔습니다. 다양한 품종으로 샴페인을 만드는 게 또 라이르트 프레의 그 특징인데 보통 우리가 샴페인의 품종 몇 개 있다고 얘기하죠? 제가 3개 얘기하잖아요. 피노 뮤니에, 피노누아, 샤르도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 99%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가 있잖아요. 1%. 그 1%가 뭐냐? 4개 품종이 더 있습니다. 샴페인에 허용된 품종이. 아흐반, 뿌띠 메리에. 이 2개는 나 진짜 처음 들었어. 그 다음에 피노 그리, 피노 블랑. 이렇게 4개가 더 있거든요. 라이르트 프레 같은 경우에는 이 4개를 포함한 7개 품종을 다 씁니다. 지금 저희가 마신 거는 블랑드 블랑인데 그 7개를 다 섞은 큐베도 있고 좀 샴페인에 또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하우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80% 정도를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고 양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타일도 기존의 하우스랑은 좀 많이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마셔봤는데 블랑드 블랑 불이 나추예요. 도자주가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불이 나추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거 마시면은 되게 드라이 해가지고 마시기가 불편해요. 아니면 음식 없이 그냥 마시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하게 마셨고요. 과실이 너무 좋고 산도가 좀 셉니다. 좀 쨍한 느낌이에요. 세 번째, 이거 감동이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블라인드를 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본로마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매는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브루노 클레르 AUC 이제 사비니레본 프리미에 크리였고요. 2009년 빈티지였습니다. 브루노 클레어 같은 경우도 그 흐비드 방드 프랑스에서 투스타입니다. 브루노 클레어는 막세네에 위치해 있어요. 보통 부르고뉴의 유명한 도면들이 보통 뭐 주브레 샹베르테, 뭐 샹볼미지니, 본로마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 브루노 클레어는 막세네에서 되게 오래된 도면이에요. 언제부터였냐면 19세기 초부터 클레어 가문이 이 막세네에서 포도 재배를 했어요. 20세기 초에 조셉 클레어라는 분이 있었는데 막세네를 개조를 많이 합니다. 막세네가 원래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었잖아요. 아웃사이더였으니까 꼬뜨드 뒤에서도. 근데 옛날에 거기에 가메랑 알리고떼가 심어져 있었거든. 근데 이 조셉 클레어란 분이 야 다 뽑아
우리도 피노누아 샤르도네 심자 해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또 하나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막세네가 뭘로 또 유명하냐면 유일하게 부르고뉴에서 빌라주급 로제를 생산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다른 지역도 로제가 있긴 있는데 다 레지오널급이에요. 빌라주급 로제는 이 막세네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셉 글레어라는 분이 피노누아로 로제도 만들자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세네에 그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막세네 로제가 있는 거예요. AOC로. 브루노 클레어가 막세네에서 좀 유명했었는데 상속이 되면서 밭이 계속 쪼개진 거야. 순탄하지가 않았나 봐요. 계속 쪼개진 거야. 1979년에 이제 이 브루노 클레어라는 분이 같이 못해먹겠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상속받은 이제 자기 밭만 가지고 브루노 클레어를 차린 거예요. 79년에. 다른 데도 뭐 무슨 클레어 있었지. 근데 이 브루노 클레어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한 거야. 근데 나머지는 약간 삐실삐실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클레어 도메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985년에 이 브루노 클레어가 나한테 넘겨 그냥 내가 할게 해가지고 다 넘겨봤습니다. 친척들이 다 브루노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브루노 클레어가 생기게 됐고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막세네뿐만 아니고 두브레 샹베르탱, 모레이 생드니, 샹볼뮤즈니, 본로만에 알록스 꼭동, 사비니레본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려 27헥타르, AOC가 32개. 엄청 큰 도메인이 됐어요. 대감집이네. 대감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와이프도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20년 초에 방문을 했어요. 이 아들이 그때 안내를 해줬었거든요. 같이 배럴 테이스팅도 하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도면에서 와인을 팔았어요. 올빈을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팔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 뉴요크를 한 50% 정도 쓰고요. 18에서 20개월 정도 숙성을 합니다. 이제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로제는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좀 짧게 네,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 인스타에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블라인드로 했어요. 왜 그렇게 너무 놀랬냐면은 본로만에 한 2010몇 년 너무 맛있다, 너무 고급지다. 딱 까고 나서 가장 먼저 놀란 건 브루노 클레어. 브루노 클레어가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 본로만에 있는 웬만한 진짜 도메인들처럼. 두 번째는 사비니레본 프리미에 크리가 이렇게까지 맛있다고? 세 번째가 2009. 과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봤자 한 2014? 15? 막 이 정도 예상했던 것 같거든요. 향신료 뉘앙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에르미타주도 제가 막 말하고 그랬었어요. 이때 제가 딱 느낀 게 부르고뉴가 마을도 중요하고 당연히 뭐 생산자 중요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시음 적기. 좋은 도면에서 만든 그 와인이 얼마나 잘 익었을 때 진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딱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파리 백화점에서 뭐 한 80유로대인가? 뭐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 80유로인가 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와, 저는 거의 한 200유로 정도 가치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오호. 와인이 아니네요. 긴자 6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위스키를 테이스팅 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다 테이스팅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마신 게 야마자키 12년, 하쿠슈 12년, 그 다음에 히비키는 연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치타 이렇게 4개를 마셨는데 요 4잔을 합쳐서 3,000엔이었어요. 더 위에 것도 더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스키를 아직까지는 이제 잘 모르니까는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진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비싼 위스키들 있잖아요. 막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 하는 위스키들. 그런 것도 한 잔에 나름 나쁘지 않은 가격에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 올릴 겁니다, 이거. 일본 위스키를 제가 처음 도쿄에 있는 바에서 일본 위스키를 처음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간 거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기본만 얘기해주면 이제 야마자키는 이제 싱글 몰트, 하쿠슈도 싱글 몰트.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증류소가 달라. 그 다음에 히비키는 여러 증류소 걸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치타는 몰트가 아니고 그레인. 그레인은 보리 포함 각종 공무. 하쿠슈랑 야마자키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하쿠슈가 정말 그 시원한 느낌이더라고요. 좀 허브랑 좀 시원한 느낌? 제가 시간을 좀 두고 마셨어요. 거의 한 30분 넘게 이제 1시간 가까이 이제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하쿠슈는 조금 알코올도 좀 확 저한테는 오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좀 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한테는 어쨌든 하쿠슈는 조금 뒤로 갈수록 인상적이지 않았다. 이제 야마자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니까 중후한 게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중에서 가장 또 좋았던 거는 이 히비키였어요. 이 히비키가 정말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그냥 마셔도 너무 편하고 풍부한 과실과 뭔가 그런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와인에서 갖추고 있는 걸 위스키가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히비키가. 요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주민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몇 번 했어요. 프랑스와이어닷컴에 이제 와인 구매해 주시는 분들, 네, VIP 분들을 모시고 제가 한 3번 정도 테이스팅을 했는데 그날 마신 이제 와인인데 게로 바실리우 뮤지엄 5 2020 빈티지고요. 품종이 5개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5인 것 같아요. 말라구지아, 아시르티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비오니에. 저희가 이거 블라인드를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아마 제 기억으로 샤르도네라고 했나? 알고 보니까 조금 들어가기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맞출 수가 없는 와인이었죠. 그리스 와인입니다. 198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48헥타르. 일반적인 좀 국제 품종 있죠. 뭐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비오니에, 그 다음에 레드, 쉬라, 그레나쇼, 메를로 이런 것도 이제 재배를 하고요. 그 말고도 이제 그리스의 토착 품종을
얘네들이 재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또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네, 도메인입니다. 그리스에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성함이 방젤리스 게로바실리우, 이분이 테살로키니에서 농업을 전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테살로키니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농업학을 전공을 하시고 보르도 대학교에서 양조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보르도에서 양조학을 공부를 할 때 보르도의 양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200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에밀 빼노라는 분이 있어요. 에밀 빼노. 모릅니다. 그분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되게 오크를 되게 좀 잘 쓰기로 또 유명하고 당연히 보르도에서 또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제가 이 와인을 시음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란 과실, 시트러스 중에서도 좀 귤하고 오렌지 같은 거, 진짜 그 싱싱한 청포도, 입안에서도 좀 산도가 좋고 쌉싸름한 미네랄이 되게 좋았다. 그 다음에 제가 고급 부르고뉴 샤르도네 느낌이 살짝 났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와인을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 사실은 한국에서 마신 와인 사진이 지금 몇 장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기도 하고 제가 인상이 깊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또 그리스가 프랑스랑 그다지 멀지 않지만 잘 마실 기회가 없단 말이죠. 꽤 멀죠. 그런 새로운 경험하니까 또 뭔가 와 되게 재밌었고 샤르도네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품종이 섞였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죠, 그죠? 맞아요.